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장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더 뵙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된 점이 아쉽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다른 개념들과 어떤 차별화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서 소셜벤처의 어떤 개념, 기준 또는 사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좀 더 쉽게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분야에서 10여 년간 고민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소셜벤처의 기준과 사례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진중한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철학적이고 뭔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주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우리가 이런 소셜벤처에 대해서 뭔가 잘 이해되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지 라는 관점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이제 소셜벤처를 사회적 기업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분야에 굉장히 아직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답을 말씀드리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나 또는 소셜벤처의 의미까지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왜 등장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운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와 있는 스타크 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뭐라고 할까, 가훈이라고 해야 될까,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건데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스타크 가문은 겨울이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현대 시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제가 망했다라니 아직 안 망한 것 같은데 망해가고 있거나 아마 조만간 망할 수 있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경제가 호황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요 정도의 한 50년, 60년간의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가장 부를 축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저성장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성장의 시대라는 건 뭔가 정말 망해가지고 정말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만큼 그리고 과거만큼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성장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의 시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는 6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든가 교육 수준의 하락이라든가 소득 분배의 악화, 세계화, 에너지 환경 문제, 가계 및 국가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다가 딱 대입시켜 놓고 보면 너무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즉 우리나라도 전체 세계의 경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전체 세계의 경향은 저성장의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다른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술과 성장으로 낙관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더 미래가 암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존에 있었던 정부, 기업, 비영리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뭔가 새롭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등장할 필요가 있나?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게 만들어져야만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안에서 소셜 벤처라는 게 굳이 필요할까? 벤처도 있는데,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왜 우리는 소셜 벤처라는 것이 등장했었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등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소셜 벤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소셜 벤처의 역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왜 등장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졌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 시장, 기업, 비영리 조직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일부의 해결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더 많은 부분들, 그리고 문제들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짐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조직들이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주체가 등장해서 이 문제를 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어떤 것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의 생태계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착하다는 개념보다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두 개를 같이 생각한다는 개념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해결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전체 사회의 어떤 방향성, 믿음, 필요성이 등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해야만 되는 일은 과도한 위험을 공유하고 상생하고 위험을 감소하는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시장 실패나 외부성을 해결해서 역설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셜벤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본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막 계륵같이 또는 유행이잖아, 우리 유행을 따라가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굉장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소셜벤처는, 또는 저는 소셜벤처보다 더 폭넓게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혁신적이어야만 된다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소셜벤처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당위성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들이 나 살 길 바빠,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런 분들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하시려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좋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심지어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는 맥락은 소셜벤처보다 더 큰 맥락으로 이해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뭔가 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 또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정부나 비영리 조직의 기능을 잘 수행해 주는 것까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 속의 소셜 벤처의 맥락이 저는 훨씬 더 기존과는 다른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 또는 소셜벤처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없는데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도전 정신이고 두 번째가 실험 정신이에요. 첫 번째 도전 정신은 자서전에서 봤던 또는 위인전에서 봤던 도전은 포기하지 않고 죽기 전까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성취하는 걸로 이해하시지만 기업가 정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전 정신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위험을 계산하지 못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도전으로부터 계속 실패만 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그걸 계산하고 그러한 바탕하에서 도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계속 더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전만 계속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디에 도전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도전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도전하냐면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전해요. 내가 영어를 잘하지. 그러면 미국에 가야지.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도전입니다. 즉 자원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회 중심적 사고가 기업가 정신의 핵심입니다.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회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게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두 번째가 실험 정신인데요. 이 실험 정신은 가설 수립 및 검증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작은 성공을 누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배움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것이고요. 아주 작은 인과관계라도 알아내게 되면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성공이 아주 작은 성공이 누적됨으로써 성공적인 실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실험이 성공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업에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전하고 실험하는 정신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실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되는 기본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셜벤처의 당위성,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져야만 되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만 되는 문제는 사회 문제이고 이러한 사회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솔루션을 가지고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복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복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컴플렉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컴플렉스 솔루션, 복잡한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사람이 당면한 과제이자 미션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문제에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셜벤처에게 중요한 건 사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라는 걸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범위입니다. 아, 내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회 문제, 그 사회가 어디까지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문제를 풀고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 사회적 기업 또는 서울시 소셜벤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회는 아마 서울시일 것 같은데요. 자, 서울시에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서울시의 무슨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부산에 일자리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서울에 일자리가 10개 만들어지고 부산에 일자리가 100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건가요? 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들의 사회가 서울시라면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회는 대한민국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한 일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서울시에서 10명이 일자리 얻었지만 부산에서는 100명이 일자리 잃었죠. 즉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90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인가요?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사회가 만약에 지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그것 때문에 환경 문제가 나빠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폐기물을 동아시아에 수출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깨끗해졌죠.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러한 기업은 과연 소셜벤처일까요? 우리나라에게는 좋았지만 동아시아에게는 나빴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어디냐를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해야지만, 특히 이 사회 문제에서 사회에 대한 정의를 해야지만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 대한 논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이고, 소셜벤처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회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들어와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굉장히 많은 소셜벤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냥 문제에 대한 논의만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 문제야? 환경 문제야? 그게 누군가에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야? 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의 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인 사회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는 이해했으니까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에서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사람들마다 너무나 다르고요. 이걸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싸우기 싫어서 빼기도 하고요. 잘 떠올리지 않기도 하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싸움과 갈등과 차이와 노선이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 것만큼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의 해석이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에 대한 정의가 기존에 거의 언급이 안 됐던 것과는 다르게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연구원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많은 학계와 현장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것이 사회적 가치야. 이해가 되셨나요? 사회적 가치는 뭐야?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이루어져. 이해가 되시나요? 사회적 가치란 용어를 두 군데에 동시에 씁니다. 즉,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더하기 사회적 가치야. 즉,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개념적으로 다른 단어인데 우리는 같은 단어로 씁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가치는 경제적 가치 더하기 환경적 가치 더하기 사회적 가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정의될 때 기존의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삼중 결산선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미 그렇게 구분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총가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등장시켜야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총가치인지 아니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뺀 사회적 가치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총가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그때의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1. 경제적 가치의 의미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환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뭘 주고 뭘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가치를 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준 사람이 느끼는 게 있고 받은 사람이 느끼는 게 있죠. 기업이 A라는 예를 들면 휴대폰을 줬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어떤 효용을 느끼죠. 이게 전부 다 경제적 가치입니다. 즉 경제적 가치는 기업에 돌아가는 이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효용은 잘 보이지 않거나 잘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경제적 가치 속에 포함되어야만 되는 소비자 효용을 사회적 가치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가치 안에 기업이 가지고 가는 가치 플러스 소비자가 가지고 가는 가치를 합쳐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환경적 가치인데요. 환경적 가치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자연 환경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걸 다 환경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광물을 내가 사용해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풀이 죽어 이런 것들은 다 환경적 가치죠. 그런데 인간은 보통 환경적 가치를 자신의 가치 안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망가지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망가졌을 때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드디어 환경적 가치를 인간의 가치로 내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 가치의 의미예요. 즉, 우리는 모든 환경적 가치를 인간의 가치로 내재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만 내재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어떤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태주의자가 아니면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빼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따라서 환경적 가치라는 건 인간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간에게 편익을 주는 어떠한 자연환경의 가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환경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죠. 그러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경제적 가치는 교환적 가치고요. 환경적 가치는 정말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다 사회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즉, 경제적 가치가 아니고 환경적 가치가 아닌데 사회에 또는 인간 개별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다 사회적 가치예요. 즉, 사회적 가치는 여집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집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뺀다는 측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사회적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집합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 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자를 막 칭찬했어요. 근데 제가 제자를 칭찬했다고 해서 제자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죠.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전부 다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외부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외부 효과, 외부성. 그래서 긍정적 외부성, 부정적 외부성 또는 양의 외부성, 음의 외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무언가 상호작용이 일어났는데 돈이 오가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다 사회적 가치의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 벤처 또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아주 큰 맥락에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좁혀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 또는 사회 문제라는 것들은 우리가 크게 사회적 편익은 있지만 그리고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지만 개인들에게는 비용이 커서 그 개인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일인데 개개인이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 첫 번째가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도로 설계를 잘못하면 개개인이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도로가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구조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이 실패하는 외부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원래는 잘 작동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가 보편적 권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보편적 권리를 지키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혹은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혹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예를 들면 제가 물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삼다수를 사 먹으면 돼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하수 오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지하수에서 떠와요. 그러면 지하수 오염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사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것이냐 비자발적인 것이냐.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장애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는 비자발적인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범죄를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 문제는 비자발적인 거고 사회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범죄 문제는 다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명확한데요. 세 번째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올수록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책임이 훨씬 더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을 공동으로 일부 져야만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의 논리 때문에 사회적 문제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됨과 더불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만 되는 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많은 다른 주체들이 있어요. 정부도 있고요. 비영리 조직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존의 기업들도 영리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정말 한 10년 정도를 고민한 것 같아요. 아니, 사회 문제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거 지금 정부가 해결할 수 있고 비영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일반 영리기업도 일부 좀 해결하는 게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소셜벤처가 이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소셜벤처가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 초기 몇 년은 정말 부끄럽게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막 우겨 넣었습니다. 제 자신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소셜벤처의 일들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건 첫 번째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이유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기의 문제죠.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동기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동기로 기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이러한 동기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굉장히 큰 기업이죠. 따라서 동기가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요. 동기가 가장 의미 있다는 건도 누구나 알겠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분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품 및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체들이 매우 고통스러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가치가 있어 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트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그게 없으면 아마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특히 휴대폰 혹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주체의 고통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냥 길거리 가면서 가볍게 키홀더 사는 것보다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매우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고통을 느끼는 주체들의 크기 또는 수도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당연히 이러한 고통을 느끼는 주체들의 수가 크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큰 기업들이 이미 이 고통의 크기와 대상의 주체 수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와 그 사람들 혹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로 등장한 게 뭐냐? 바로 시장을 활용해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야만 된다. 말은 좀 어려운데요. 즉 지금 시장이 없어야만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와서 우리는 벤처 기업을 만나게 됩니다. 소셜 벤처도 벤처 기업이죠. 따라서 벤처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기존에 없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에 시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 못하고 있었는데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영역에 보면 드디어 벤처와 소셜 벤처가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소셜 벤처는 왜 그러면 시장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책, 제도, 정부에게 관심을 쏟아서 관련된 활동을 해야만 되는가? 왜냐하면 소셜벤처가 바꾸고 싶은 것은 고객을 발굴하겠다는 개념을 초월해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려면 고객을 확보하는 것 플러스 고객을 넘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개념이 바로 전체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전체성이라는 개념은 부분성이라는 개념과 약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의 일부분인 우리의 대상이 되는 고객만 생각하면 그건 일반적인 벤처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전체를 놓고 보고 그 전체 안에 고객과 우리의 고객이 아닌 사람까지를 같이 고려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소셜 벤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를 만드는 기업은 벤처 기업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휠체어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소셜벤처가 됩니다. 왜냐? 장애인의 삶은 휠체어가 좋아짐으로써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가 바뀌어야지만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성의 의미에서 우리는 소셜벤처와 벤처가 드디어 구분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러한 전체성을 조금씩 더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동시성이 추가되게 돼요. 일반 기업도 사회 공헌을 통해서 심지어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하게 되죠. 이러한 방식과는 다르게 소셜벤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동시성이 소셜벤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도입니다. 일반 기업들도 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는데요. 비율이 절대값이야 당연히 큰 기업이니까 뭐 1%만 하더라도 0.1%만 하더라도 규모는 굉장히 크겠지만 이 이윤의 사회 환원의 비율이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바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앞에 전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성이 확장이 되면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 사고 팝니다. 상대방을 믿어야지만 사고 파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은 웹사이트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주문을 하죠. 그 사람의 평판도 뭐 보기는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 뭐 큰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신뢰는 개인적 신뢰죠. 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요. 고객과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개인적 신뢰 관계 또는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사회적인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기여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셜벤처는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기존의 영리 기업 또는 기존의 벤처들이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신뢰관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고객과 개별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은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신뢰관계를 활용해서 고객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시 활용해서 사회적 신뢰나 사회적 자본을 쌓는 데 기여하려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와야지만 소셜벤처가 일반 벤처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도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와 상당히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측면은 이 마지막에 사회적 자본이나 공동체나 또는 사회적인 신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식과 활동과 임팩트를 가져올 때 소셜벤처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소셜벤처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고 당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셜벤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가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사회 문제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소셜벤처 조직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핵심은 전체성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소셜벤처 사업가, 사회적 기업가를 다른 일반적인 영리 기업가와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바라봐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요. 물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가는 어떤 욕구나 또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과 욕구 해소 방안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겠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특정 사람 또는 그룹과 그들에 대한 관계적 솔루션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 소셜벤처 기업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일반 기업가 또는 벤처 기업가는 아이템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아이템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르게 합니다. 또한 전체성 또는 통합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 소셜 벤처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솔루션 안에는 당연히 비즈니스 솔루션도 있지만 기존의 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소셜 파트가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즉 정책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포함되어야만 된다라는 것들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소셜 벤처 기업가는 특정 그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산업을 바꾸고 전체 사회를 바꾸는 기업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소셜 벤처를 좀 구조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5가지에 들어갈 건데요. 대중형, 개별 맞춤형, 양방향 관계형, 커뮤니티형, 그리고 일심동체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형, 개별 맞춤형으로 이쪽의 파트는 일반적인 기업들도 하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중들에게 물건을 팔고 개별 맞춤형 물건을 팝니다. 또는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고객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와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벤처기업, 일반적인 대기업 또는 혁신기업이라고 하는 데들은 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5번째 일심동체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영리기업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심동체형까지 구조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소셜벤처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심동체형이라는 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고객을 대상으로도 고객과 비고객의 관계를 대상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만 되는지는 아마 이상적으로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중형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덜 소셜벤처인 거죠. 여러분들이 일심동체형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많이 소셜벤처인 거죠. 다만 제가 나눈 이 기준과 이 등급, 등급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나눈 이 모형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대중형에 들어갔다고 해서 소셜벤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5가지의 모델 하에서는 일심동체형이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소셜벤처의 이데아적인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다 정의할 때 이 소셜벤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사례에 대해서도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동영상 링크이거나 또는 동영상과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식으로 일반 영리 기업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예요. 그래서 유니레버의 사례를 테드 동영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테드 동영상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되는 최저 레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기업이 어떤 책임과 의무의 수준에서라도 해야만 되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레버의 수준보다 내가 더 뭔가 의미 있게 더 소셜스럽게 뭔가를 해야만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벤앤제리의 사례 또는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번 레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유니레버가 아주 낮은 단계라고 하면 파타고니아나 벤앤제리의 사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기업들도 이 레벨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태양의 서커스의 단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양의 서커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과 조금 비슷하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문화예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의 서커스를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어떤 맥락에서 사회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사례가 될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뭔가 소셜벤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라빈드 안과병원의 사례입니다. 아라빈드 안과병원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이걸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라빈드 안과병원은 무료 안과병원인데요. 무료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무료라는 게 아니라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 무료라는 건데, 그러면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뭔가 서류를 띄워와야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면 되는 안과병원이에요.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사회적 기업 같아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냥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기업 같아요. 뭔가 거기 벤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업은 벤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더 싸게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체 생산업체를 직접 만들었고요. 기존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분의 1의 가격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벤처 아닌가요? 기존의 100달러짜리 물건인데요. 2달러에서 3달러짜리 인공수정체를 만들어서 보급시켰어요. 이것이야말로 혁신인 거죠. 그런데 인공수정체 분야에서만 혁신을 이뤄낸 게 아니고요. 의료기술의 수준에서도 굉장한 혁신을 이뤄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안과병원입니다. 마음 너무 따뜻하고요. 심지어는 돈 낼 수 없는 사람한테는 안 받고요. 자발적으로 그냥 돈을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데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고요. 인공수정체 혁신 기술을 개발해서 기존의 기업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라빈드 안과병원이 현재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라빈드 안과병원을 목표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와 해외의 사례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감안하셔서 바라봐야만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관점과 방향과 여러 가지 의미의 차원에서 가장 좋은 사례로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되었고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 사례의 의미와 이 사례의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려고 노력해 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3박 4일 동안 만나서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훨씬 더 많은 생산적인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한 의미 있는 토론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주장이나 사실이 반드시 맞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100% 진리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셜 벤처의 의미와 가치와 생태계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질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생각과 좋은 방법과 좋은 의견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